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에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강의를 올리고 있는 이지쌤 채널 운영자 프로젝트 이지 이지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기쁘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도대체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바로 파워포인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할 거니까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는 강의 화면, 컴퓨터로는 PPT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지쌤과 함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이지쌤의 파워포인트 포트폴리오 제작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지세상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이지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가지 많은 이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것은 바로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보물과 같은 존재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채널 때문에 제가 참 다양한 기회를 얻었거든요. 자,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는지 그런 얘기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포트폴리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근데 포트폴리오 얘기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아무래도 취업할 때, 그쵸? 아니면 학교 갈 때, 진학할 때 많이 쓰이죠. 왜 그렇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것을 했었는지 알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략적으로 말을 했을 때 어떤 걸까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사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만드신 분 계신가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막상 만들려고 하면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진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미 여태까지 포트폴리오를 쌓아오고 계셨어요. 자의던 타의던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그런 사진 앨범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진 앨범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내가 저랬지, 과거에 내가 저랬지 하면서 와, 참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내가 잊고 살았었던 그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느냐? 나도 잊고 살았던 나의 인생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것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썼었던 일기, 그런 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 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이나 일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뭔가 피식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웃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이렇구나,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진과 일기가 포트폴리오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막상 대학교를 갔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 했었던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의 이력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또한 기록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딱 3년 동안만 나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쌓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3년 안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래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해외 봉사,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등정, 나만의 책 출판하기 등, 정말 대학생으로서는 현실적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단 다 적어 놓고 뭔가 하나씩 이루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해나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조금 자랑스럽게 말을 하자면, 제가 그렇게 적어 놓고 나서 정말 해외 봉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500명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기업에서 보내주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된 거예요. 제가 지방대 출신인데 된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정말 많이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남기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외 봉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만들게 될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그 증거 자료로서 참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갔다 왔죠.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바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올라온 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어딜까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아니고요,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곳에 올랐을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언제냐면 3년보다 조금 더 이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참 저한테 굉장히 뜻깊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이력이 없었던 내가 실제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고, 어떻게든 갔다 온 거예요. 정말 돈도 없었는데 갔다 왔고, 사진을 이렇게 남겼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라고 증거 사진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죠. 또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3년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것을 블로그라고 하는 공간에 막 자료를 올렸어요. 막 팁 같은 것도 올리고, 템플릿, PPT 파일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이지세상 운영자님, 혹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책으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하더라고요. 펀딩을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의아하다가 이게 진짜 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터넷에 제 펀딩 프로젝트를 올렸죠. 그렇게 올리니까 600만 원이 넘게 모인 거예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쭉쭉쭉 모여가지고 펀딩을 했고, 그래서 펀딩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이 책은 그 이후로 2년 뒤에 나온 서점에서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결과물도 상징을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었던 그런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당시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쌓아야 되겠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곳에 나의 생각이나 그런 나의 경험 같은 걸 올려놓으면 그것이
나를 상징하는,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의 이지쌤이라고 하는 채널도 과연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 포트폴리오, 즉 제가 여태까지 올려왔었던 다양한 글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어주는 MVP라고 하는 어워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이자 그리고 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뭐 저의 이력을 보여주려고 할 때 만드는 자료예요. 이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료들이 있고요. 이렇게 증거 사진들, 강사 이력이니까 강사 이력과 관련한 이런 사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저는 어떤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도 있어야 하고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포트폴리오의 덕을 정말 많이 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미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 블로그나 브런치, 페이스북, 인스타, SNS 매체에 올리는 영상이나 글 같은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영상 또는 음악 등 멀티미디어들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수들도 앨범 같은 것들을 내잖아요. 앨범. 그 앨범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 그런 앨범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이 정말 더 노력을 했고 정말 멋진 가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뭐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유튜버 분들도 지금까지 올리는 그 모든 영상들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또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직접 만든 그림이나 인포그래픽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배워볼 게 바로 직접 만든 그림과 인포그래픽이에요.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또 너무 오래됐네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9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파워포인트를 할 줄 몰라서 포토샵으로 했었어요. 제가 포토샵을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자료. 굉장히 젊죠, 지금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서 어디에다가 제출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할 때 그 지원서 안에 그 있잖아요, 막 글 쓰는 지원서 맨 밑에 첨부 파일란이 있더라고요. 그 첨부 파일란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냈더니 된 거예요. 됐는데 거기서 더 재밌는 건 그 담당자랑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담당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지훈 학생 너무 잘 봤다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특이했다고,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다 뽑게 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사람이 없었대요. 본인 스스로를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자료로서 어필을 한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력서에, 그때 당시에는 이력에 뭔가 적을 게 없어서 막 태권도 단증 막 이런 거만 적고 이랬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사진 같은 것들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또 포트폴리오가 됐더라고요.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것이 바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수업을 보통 한 10시간을 해요. 2시간씩 5번씩 하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내가 대학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만들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연하게 나의 사진이 들어가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메인 사진, 그러니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올려놓고 여기 왼쪽과 여기 아래쪽에 간단한 여러분들의 능력을 도형으로 적어봤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형으로 나의 능력을 인포그래픽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합성어죠? 바로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 그러니까 정보를 시각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시각화시켜서 표현할 수만 있다면 보는 사람은 아, 얘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형으로 넣어본 건데 이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생 그래프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인생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 본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었는가, 또는 나는 과거에 어떠한 경험,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제 그리고 그 디자인이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도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콘을 표현해서 아이콘을 활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제가 대학생이라면 나의 경험들을 시간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한번 나눠볼 것 같아요. 주제. 주제별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년간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시간대별로 쭉쭉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 또는 뭐 여행이면 여행, 아니면 뭐 발표면 발표, 그리고 뭐 인턴이면 인턴, 그런 것처럼 뭔가 주제별로 나의 이력을 모아두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저의 이력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정말 딱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자료들인데 그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페이지에 집어넣어 봤어요. 교육, 자격증, 봉사활동, 그리고 인턴십, 그런 경험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넣기는 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봤었던 이런 주제별 이력들에 대한 증거 사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의 사진을 이렇게 놓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진들의 공통점 뭘까요? 사진의 공통점.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것까지 생각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냐? 이 사진 제 스스로 찍었나요? 아니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바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진들은 다 다른 사람이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셀카로 내가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내 얼굴을 찍기 위한 사진이지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을 본다면 내가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찍어준 사진? 남들이 찍어준 사진을 말이죠.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해 본 건데, 이번에는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셔야 될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력 하나당 슬라이드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이력 하나당 슬라이드 하나씩.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모양 안에 딱 집어넣기만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해외 봉사단을 갔다 왔다는 경험과 뭐 비전 캠프를 진행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페이지 안에 집어넣어서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력을 이렇게 사진을 활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미리미리 틀을 만들어 두고 제작해 둔다면 그냥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또는 중국 칭다오 외국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특강을. 그런 경험들을 비슷한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의 슬라이드에 2개의 자료를 집어넣어 본 거죠.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4개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한데 모으면 이렇게 원페이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원페이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 A4 용지를 인쇄해서 뭐 예를 들어 면접 같은 거 하기 전에 면접관들에게 그냥 한 장씩 딱딱딱 나눠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두꺼운 자료들을 이렇게 들고서 막 나눠주려면 또 그 사람들도 계속 넘겨 봐야 되니까 또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페이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정말 많이 만드시게 될 텐데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거사진이에요. 이 증거사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적인 사진이어야 합니다. 저 사진 없는데요? 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라고 했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당장 찍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게 될 포트폴리오 안에 사진을 쏙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력 정리 및 객관화. 능력 정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 뭐 주제별로 해서 이력을 뭐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객관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나의 이력이 어떤지를 그냥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활동 이력. 이거는 하나하나 무조건 다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란 것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끊임없는 기록과 노력의 결실이다. 그 노력과 결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해 볼 건데요. 뭘로 제작하느냐?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이 영상 자체는 녹방, 그러니까 녹화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거를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는 없지만 영상을 잠깐 멈추셨다가 나의 이력들을 텍스트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아마 한 번도 안 적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력을 텍스트로 적으실 때는 어떻게 적느냐? 바로 워드나 한글 같은 곳에다가 적어주세요. 워드 문서 파일,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냐면 2020 09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쭉 적고 연도 내용,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적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적어 놓기만 하면, 그리고 적어 놓으시고 저장을 잘 해두시면요, 아무래도 나중에 이력서 같은 것들을 쓸 때라든지 그리고 어딘가 진학 지원 같은 것들을 할 때 까먹지 않게 돼요.
나의 이력을 까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나의 이력들을 텍스트로 한번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실습 자료를 아마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 실습 자료에는 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둘 거니까요. 하나하나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기 전에 기본 설정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일단 기본 설정을 해두고 가셔야 합니다.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 파일을 누르시면 여기 왼쪽 하단에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옵션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클릭을 했더니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저장인데요. 여기 있는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을 10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5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5분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뭐냐? 포트폴리오 작업을 9분 50초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5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고급으로 가면 여기에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거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바로 20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150으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서 뒤로 돌아가기 단축키를 150번이나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파워포인트 뒤로 돌아가기 단축키 20번이 아닌 150번을 한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내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걸 날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 설정만 해두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포트폴리오. 왼쪽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적혀져 있고요. 라이센스, 에듀케이션, 커리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이 다 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표.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글들을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 사진 말고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찍어준 사진으로 해주시는 것이 일단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들이 찍어준 사진 위주로 가는데, 그 사진 안에 있는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뒷배경을 삭제해 버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뒷배경을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누른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라색 부분과 원래의 색상이 나오게 되는데, 보라색 부분이 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색 부분을 최대한 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했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바깥쪽 톡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물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놓고 왼쪽에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솔직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멋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력을 적는 것 뿐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사진, 뒷 배경 제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그리고 했었던,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이력 페이지입니다. 이 이력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클릭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동 사진 같은 것들이 꽤 많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 활동 사진을 여기 이 틀 안에 딱 맞춰서 집어넣어 주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한다. 했었다. 컴퓨터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있는 이 이미지가 방금 전에 제가 미리 설정해 놨었던 이 사이즈에 딱 들어 맞아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과정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콘 하나 그림 하나 추가했고, 또 그림 하나, 마지막 그림 하나까지. 자, 이렇게 다 집어넣었더니 훨씬 깔끔하게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크기인데 비슷한 틀 안에서 제작하기만 하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하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자, 이렇게 뭔가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자주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 위치를 바꿀 수 없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사진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의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가렸었던 이미지의 부분들을 찾아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을 톡 누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연속적으로 본다면 삼성그룹 대학생기자단 이력을 이렇게,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들을 일단 파워포인트, 다른 파워포인트에 일단 복사를 해둡니다. 첫 번째 요거랑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적어서 파워포인트에 일단 붙여놔주세요. 새 파워포인트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력이 생길 때마다, 그럼 여러분들만의 좋은 경험과 그리고 생각이 생길 때마다 여기다 적어 나간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이 모양 말고 좀 다른 모양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틀을 직접 제작해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일단 어디에서 틀을 제작해 줄 수 있냐면 파워포인트 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틀을 다시 한번 제작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런 틀 이외에 다른 틀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옮겨둔 상태에서 상단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 보이시나요? 자,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한번 톡 눌러 볼게요. 이것을 눌렀더니 여기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좀 나와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쵸? 자,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꿔주실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 틀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작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똑같은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을 복제할게요. 복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뭘까 하면서 이것저것 건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셔도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 있죠? 이것을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한번 놔볼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동시킬 거죠. 자,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비슷한 자료를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개의 그림 이거 삭제하고요, 모양을 위에 큰 거 하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닫기를 눌렀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만의 틀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틀을 어디에서 확인해 줄 수 있냐면 여기 새 슬라이드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오른쪽에 있는 이 자료와 위쪽에 이미지 이 자료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일단 하나씩 다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셨죠?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도형과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여기에 다 붙여 넣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놓고 모양을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줄게요. 자, 이런 활동 이력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작게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에 이미지만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텍스트 상자 이 틀 그대로 있죠, 그쵸? 이 틀 어차피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바뀌면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이미지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을게요. 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나가 또 만들어졌네요. 즉 여기에서 꼭 필요한 건 이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사진이 정말 많아야 된다는 거. 이거 계속 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PPT, 특히 PPT 포트폴리오에 표지가 있어야 되겠죠. 표지. 그 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만드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사진 그대로 넣고 일단 슬라이드 상에 이미지를 꽉 채워볼게요.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꽉 채웠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크게 하나 그어볼게요. 자, 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바로 검정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투명도를 한 40% 정도로만 해도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제목, 이름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뒤쪽에 이미지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근데 여기에 콕 찍으면 그냥 도형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슬라이드 바깥쪽에서 일단 하나 톡 해서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유튜버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지쌤 포트폴리오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흰색, 글꼴은 아주 굵은 글꼴 중에 하나를 해줄게요. 파워포인트 유튜버라고 하는 거는 좀 얇은 글꼴로, 이렇게 얇은 글꼴로 바꿔줬습니다. 왼쪽 하단에. 자, 이렇게 두기만 해도 훨씬 멋있어 보이는 그런 포트폴리오 표지가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만 만들기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좀 신경 좀 썼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런 글꼴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nunnu.cc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nunnu.cc. 이 nunnu.cc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모든 무료 글꼴들을 한꺼번에 모아놔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해봤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인생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리을자 모양의 선에 하나하나 내용을 적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시각화시켜서 표현해 본 거예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는데,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 즉 파워포인트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그런 구독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쓰고 있다면 파워포인트 안에 아이콘 탭이 따로 있어요. 상단 메뉴 삽입을 누르시면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아이콘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해서 삽입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뿅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자체로 색상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요, 바로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나 그리고 잘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사커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축구라고 적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주의해야 될 점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Sponsored Result by Shutterstock 또는 Adobe Stock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상단 부분은 유료 아이콘들이다. 이거 제외하고, 또 아래쪽에 아이콘들 아래쪽에 보면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유료 아이콘입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파일로? 저는 PNG 파일로 받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여기에 하나하나 삽입해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바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이 워드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굵은 글꼴 또는 큰 글씨, 뭐 크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냥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도요.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포트폴리오 내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재밌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 하나하나, 도형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자, 이렇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중앙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집어 넣으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드셨던 것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때는 여기 있는 이런 안쪽에 있는 자료들은 드리지는 않고 위쪽에 있는 틀만 드릴 거예요.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직접 넣어 주셔야지만 그래야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다 제작을 했을 때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온 것을 이제 PDF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파워포인트로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걸 배워봤는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것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해왔었던 경험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더 그 이상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모든 것들을 지금 이 파워포인트 안에 넣어두자, 또는 워드 파일 안에 넣어두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완성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1, 2년 뒤, 3, 4년 뒤에는 정말 멋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끝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받고 그리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 이지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